자,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가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FAQ는요,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CSS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 디테일과 서머리 태그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마크업을 살짝 좀 바꿔 주실게요. 일단 섹션에 클래스는 FAQ 컨테이너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L은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바꿀 건데요. 이 부분을 디테일스 하고 서머리 하고 그 밑에다가 div class answer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서머리가 퀘스천이 되는 거고 div가 answer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제목을 잘라서 서머리에 넣어주시고, 요 answer 안에 있는 건 요 두 개겠죠? 요걸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요,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죠? 이게 원래 이런 태그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얘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li 하나만 놔놓고 설정이 끝나면 그때 li를 복사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FAQ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FAQ 컨테이너에 얘도 1280 픽셀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 박스로 나는 1280이 최대야 라고 표시하고 있죠? 요 빨간색은 나중에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안에서 색을 좀 여러 곳에 반복해서 쓸 때는 이 안에서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만들어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만들었어요. RGBA 화이트를 0.1로 하나 쓰고요. 그다음 호버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는 화이트를 조금 더 밝게 보여주는 0.2, 요 두 개를 변수 선언을 해놨고, 이렇게 선언된 건 이 밖에서 못 써요. 그쵸? 다른 거죠? 자, 이 안에 li에 마진 버텀 5픽셀을 줄게요. 만약에 이것도 REM으로 하고 싶으시면 REMO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저는 5픽셀로 그냥 해놓을게요. 그 다음 이 안에 요 제목 H2죠? H2는 li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상위 부문은 위에다 순서를 좀 지켜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include rem 폰트 우리가 만들어 놨죠? 라지 사이즈의 폰트 웨이트 500을 줄 거고요. 중앙 정렬을 할 것이고, 마진 버텀 30픽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RM으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제목이 세팅이 됐을 거예요. 요 제목이 세팅이 됐고 li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li가 나오니까 앞에 점이 나와 버렸네요. 그쵸? 우리가 li를 처음 쓰나요? 이것도 li였던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리셋을 해주셔야 돼요. 리셋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리셋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을 수 있죠. 자, ul과 li, ul과 ol 태그를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겠다 하면은 요 점이 없어지고요. 여기 요 화살표 있죠? 근데 이 화살표도 우리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이렇게 회전되게 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도 기본 리셋에서 없애버리시면 돼요. 콜론 서머리 태그도 안 쓰겠다.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그 서머리 태그가 질문이 되잖아요. 클릭하는 영역인데 얘도 손바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어 줄게요. 서머리 태그는 커서가
포인터. 손 모양이 나와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건지 알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 모양의 커서는 기본으로 A 태그만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서머리 부분에 li 안에 뭐부터 해볼까요? 디테일부터 해볼까요? 자, 이 안에 디테일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li 안에 계속 타고 들어가면 선택자만 많아져요. 그렇지, 그럴 필요 없어요. 디테일스에 extend text md 사이즈를 넣을 거고, 이 디테일스에 마우스 호버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트랜지션 0.4초 주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호버로 하겠다. 이 호버는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머리 부분을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이 서머리 부분과 디브 부분이 다 디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호버하면 전체에 이렇게 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머리에 폰트 굵기는 500, 폰트 웨이트는 500으로 주고요. 얘는 폰트 사이즈를 딱히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rem 패딩 값을 좀 주고, 제목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BG, 요 BG는 여기 위에서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열린 상태, 닫힌 상태. 여기에서 밑에 답변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진 버텀 2픽셀을 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렸을 때 여기 사이가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색깔 때문에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2픽셀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앤서에 대한 설정을 해볼게요. 앤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얘도 BG, 그리고 패딩 똑같이 주고요. 얘는 폰트 웨이트를 답변이니까 300으로 얇게 줄게요. 여기 배경색이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여기 떨어진 게 2픽셀. 그쵸?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닫혔을 때가 있고 열렸을 때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제가 하나를 더 놓고 한번 볼게요. 열리고 닫힌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What is 넷플릭스 부분을 카피해서 li를 하나 복사하고요. 이 안에 태그 2개로 나눠서 내용을 넣어볼게요. 이런 건 인코딩이 달라서 생기는 거니까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지금 2개가 됐어요. 2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열렸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이 열린 상태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디테일 태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디테일스 옆에 오픈이라는 HTML 속성이 붙었어요. 닫으면 없어지죠. 열면 생기고. 오픈 값은 뒤에 무슨 밸류 값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오픈이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오픈 상태와 오픈되지 않았을 상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디테일즈에 이 속성 선택자죠, 오픈이라는 속성이 생긴다면 밑에 있는 서머리 글씨를 레드로 하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오픈된 애만 레드가 되는 거예요. 닫히면 없어지고. 그쵸?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얘를 열고 닫을 때 오픈이 붙은 애는 이 더하기를 회전시키겠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더하기를 넣어야 되겠죠.
이 더하기를 넣는데 넣는 방법은 많아요. 그쵸? 여기에 뭐 이미지 넣고 스크립트로 제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서머리에 뭐 애프터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서 해도 되잖아요. 애프터를 이용해서 이 더하기 표시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그럼 서머리에 넣을 거니까 여기에 애프터, 그리고 컨텐츠는 일단 이렇게 이미지 대신에 한글로 일단 넣어 볼게요. 타이핑으로. 그 다음 포지션, 앱솔루트, 디스플레이, 블럭, 크기는 20에 높이도 20픽셀. 컨텐츠를 넣지 말고요. 배경색을 넣어 봅시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해보고요. 얘는 오른쪽에서 20픽셀 올 거고 상단에서 절반에서 10픽셀 뺀 해서 중앙으로 보내는 위치에 올게요. 그 다음 트랜지션, 회전할 거니까 트랜지션 0.5s 0.5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서머리 옆에 이렇게 네모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고 있어요. 그쵸? 어디 갔을까요? 이 애프터를 찍어보면 지금 문서 밖으로 나가 있죠? 그쵸?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는 자기의 컨테이닝 블럭을 찾아다니는데 자기의 부모나 조상 중에 포지션이 스테이틱이 아닌 가장 가까운 요소를 찾아가요. 없을 땐 바디를 쫓아가죠. 얘는 지금 바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머리한테 나를 기준으로 해 라고 해서 포지션을 바꿔줘야만 자식 요소가 알아봐요. 나는 내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열렸을 때를 봅시다. 여기가 열렸으면 이 서머리에 있는 애프터에 있는 애가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도 돌아가겠다. 그럼 오른쪽으로 45도 돌겠죠. 이렇게 열려있는 애가 닫히면 돌아가고 열리면 이렇게, 그쵸? 만약에 더 많이 돌리고 싶으면 뭐 1080 디그리 그럼 3바퀴 돌겠죠. 또로로로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으니까 45도만 넣을게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쵸? 여기 이미지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 대신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더하기 이미지를 SVG 파일로 준비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SVG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플러스 프리 요거 누르셔서 SVG 코드를 카피하세요. 카피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URL 엔코더라고 있거든요. 인서트 SVG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백그라운드 URL로 넣을 수 있는 요게 떠요. 그래서 얘를 카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잘 들어왔죠? 그쵸?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VG를 이미지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SVG 코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설정을 좀 해보면 반복하면 안 되겠죠.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고요. 중앙에 넣을 것이고 컨테인 20픽셀 안에 하나만 딱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SVG 코드에서요. 복사하기 전에 만약에 색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요. 필 화이트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추가되죠? 그럼 요거 다시 카피하셔서
여기 전체가 카피되니까 이 다운표부터 다운표까지 URL만 카피해서 아니면 여기다가 SVG 여기다가 설정을 따로 하셔도 돼요. 복잡하니까 SVG URL 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시고 여기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여기를 SVG URL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아요. 뭐 직접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그냥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냥 이미지 SVG로 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푸터. 자, 푸터는 클래스 페이지 푸터라고 하고요. 페이지 푸터. 여기도 보더가 아까 그 7픽셀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이트 0.1 주시고 패딩 REM14 좌우는 0 주시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 레드는 제가 익스텐드에 넣어 둔 거라서 요거 주성문 처리하시거나 지우시면 사라지고요. 이렇게 드디어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반응형 처리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 부분 플렉스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정도 다 깨지지 않아요. 그쵸? 가변 처리를 해놔서 그래요. 크게 많이 손볼 곳이 없어지죠. 글자 정도만. 글자 크기가 안 변하고 있으니까 글자에 대한 반응형 처리 그 다음에 여기 뭐 위로 가는 버튼 그다음 스크롤 이벤트 요 정도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다음 강의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여기서 레이아웃 접는 건 내가 끝내겠다 하시면 여기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뵐게요.